어우, 큰일 날 뻔했네. 다시 리핏 한 번 더. 녹음이 안 됐어. 큰일 날 뻔했어. 보자. 염분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얼마큼 짜냐 덜 짜냐 이러한 농도를 얘기한다 그랬어. 그 농도를 결정하는 이유는 바닷물 속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 바닷물 속에 염분을 나타내는 녹아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염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염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육지에 있는 지각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지각 속의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오랜 시간 물에 녹아서 염류를 만들기도 하고요. 바다에서도 뭐가 일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잖아. 바닷속의 화산 폭발과 같은 것을 통해서 화산 폭발을 통해서 나오는 기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녹아서 염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다. 이거야. 됐어? 이게 염류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럼 염류를 봅시다.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가 염류라고 하는데요. 바닷물에서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바닷물은 물 95g, 965g 중에서 염류가 35g 있대. 이걸 우리가 35psu, 표준 염분 단위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이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래?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누구의 주성분이지? 소금. 그 다음 많은 게 뭐야? 염화마그네슘. 이거는 두부 만들 때, 초당 두부 만드는 거 있죠? 두부 만들 때 간수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뭐 황산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일 바닷물 속에 제일 많은 염분은 뭐다? 누구다? 염류는 염화나트륨. 그럼 꼭 외우세요. 바닷물 속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라고요? 염화나트륨. 그러면 염분 별표. 그러면 이런 염류의 양을 비율로 바닷물들에 대해서 농도 비로 표현한 게 염분이라는 거야. 염분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이렇게 생겼어. 퍼센트 비끄무리한데 여기 공 2개 있지. 이거 얘는 퍼센트라고 읽지 않고 퍼밀이라고 읽거나요. PSU, 표준 염분 단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알겠어? 그럼 염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농도잖아. 니네 농도 어떻게 구할 거야? 야, 수학에서 농도 어떻게 구해? 농도. 너네 농도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 소금물이 뭐야? 용액이지. 이해하는 거니? 아휴. 그런 거야? 해수의 질량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 이거야.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바닷물 35psu라는 뜻은 뭐냐면 바닷물 1kg 속에, 그러니까 1000g 속에 염류가 얼마 있다는 뜻이야? 35g 있다. 이 뜻이야. 이해갔어? 그럼 염류가 35g 있으면 진짜 물은 얼마 있어야 되는 거야? 얘 1000g이잖아. 1000g 중에서 35g이 염류면 빼봐. 965g이 물이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섞으면 바닷물 1kg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5psu 정도 된다. 그러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염분은 비례해. 이해갔어? 첫 번째 뭐에 비례하느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에 비례해. 강수량에 비해서 증발량이 많은 곳은 훨씬 더 염분이 높다. 이 얘기야. 알겠어? 다음에 두 번째, 염분은 어떤 때 높으냐? 담수가 뭐야? 육지물이야. 이것의 유입량이 적어야 돼. 그래서 보통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이 바다 이렇게 대륙하고 만나는 점 있죠? 해안가. 이해갔어? 연안보다 훨씬 더 염분이 높은 거야. 이해갔니? 육지가 바다랑 만나는 해안가에는 염분이 낮다 이 얘기야. 왜? 그 육지로부터 물이 자꾸만 들어오거든요. 하천수 같은 것들이. 알겠어? 물의 양이 많아지면 염분이 작아지는 거야. 니네 이해하는 거야? 대답 안 하지? 여기 봐. 책 보지 말고. 세 번째,
결빙. 결빙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얼다는 거잖아. 물이 얼었으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었지. 그래서 염분이 높은 거야. 그럼 거꾸로 해빙이 되는 곳은 어떻겠어? 염분이 낮아지겠지.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위도에 따라서 보면 Y축이 염분이야. 여기는 적도야. 여기는 극지방이야. 됐어? 그러면 염분의 비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적도 지방은 뜨거우니까 증발량이 많아서 염분이 높을 것 같은데 낮네요. 왜 낮아? 물론 증발량이 많아. 여기 중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 중에서 적도가 증발량이 제일 많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증발량도 많지만 강수량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야. 알겠어? 우리나라가 있는 여기 중위도 지방을 볼게. 이 중위도 지방은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지. 그 이유는 증발량은 여기보다 적도보다 작지만 강수량이 더 적어. 비가 거의 안 온단 말이야. 고기압 지역이라서. 이해갔니? 그래서 염분이 높게 되는 거야. 중위도 지방이. 알겠어? 그럼 극지방은 염분이 확 하고 낮아지지. 그 이유가 왜 그래? 얼기도 하지만 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는 거야. 극지방으로 가면. 알겠어? 이해했어? 됐습니까? 다음에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를 볼게요. 저위도 해역은 낮때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이고 중위도는 건조한 기후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염분이 높대요. 고위도는 빙하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거다. 됐습니까? 거기 5번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염분의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는 아까 전에 그랬지. 위에서 전 세계의 표층 염분은 얼마라 그랬어? 35.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는 염분이 높은 지역이야 낮은 지역이야 상대적으로? 낮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 비가 많이 와?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는 동해안 기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염분은 겨울철에 훨씬 더 높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동해바다는 겨울에 비교하고 서해바다는 여름에 비교하고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한다다? 안 되는 거야. 동해바다만 딱 비교를 했을 때 여름하고 겨울을 비교하면 겨울에 동해바다가 더 염분이 높은 거야. 남해도 마찬가지야. 남해바다를 겨울과 여름에 비교하면 남해바다도 겨울에 염분이 높은 거야. 황해바다도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동해, 서해, 남해를 비교하려면 같은 계절에 비교해야 되겠지. 같은 계절에 염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 염분이 가장 높은 바다는 어디냐? 남해입니다. 여기 집어도 되나요? 이쪽에 쓸까요? 3번. 우리나라에서 염분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크고 이해갔어? 같은 계절에서 염분이 가장 높은 바다는 남해안이야. 우리나라에서 왜 염분이 남해안이 가장 높으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표층해류가 저번 주에 배웠구나. 지나가지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어제 배웠잖아. 저번에. 지나가는데 여기 이렇게 쿠로시오가 해류가 이렇게 올라오죠?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군요. I'm sorry. 지금 해. 지금 하면 되지? 쿠로시오 난류가 이렇게 올라올 거야. 여기 이렇게 일본이 있어. 알겠어? 그러면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동안 난류가 돼서 흘러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남해안은 동안 난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쿠로시오 난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갔어? 그래서 남해가 가장 높은 이유는 우리가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물에 잘 녹아요? 찬물에 잘 녹아요? 뜨거운 물. 따뜻하니까 소금, 염류가 많이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염분이 가장 높습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동해안, 그 다음에 서해안이 가장 작아. 황해안. 그럼 황해안이 제일 작은 이유. 남해안은 난류가 지나가서 염분이 가장 높은 거라면 이해했어? 황해안은 염분이 가장 낮다 그랬지?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경동성 요구 그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높고 야! 서쪽은 작아. 낮아.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물이 어디로 흘러가?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빠지겠죠? 이해갔어? 그래서 서해안은 강물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아까 물이 많이 들어오면 염분이 높아진다 그랬어? 낮아진다 그랬어? 낮아진다 그랬지? 그래서 황해안의 염분이 가장 낮은 거다. 아시겠어? 빨랑 안 써놓냐 거기다?
그리고 염분 어떻게 구하는지도 외우고. 적었어. 우리나라 염분 거기 써 있잖아.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다. 그래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높은 이유 나왔고, 다음에 우리나라 남해가 염분이 가장 높은 이유는 없잖아. 그 이유가 누구라고? 난류의 영향이라고 쓰라고. 거기 근데 담수의 유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이건 써있네. 저기에 있는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거기 있는 건 알겠어? 이거는 거기에 이유가 써있으니까 안 써도 되지. 얘는 이유가 안 써있잖아. 책에 이유가 없잖아. 그럼 그건 써야 되겠지. 얘는 이유가 나와 있거든? 그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시호야,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삶을 포기한 애처럼 왜 그러는겨? 젊은 날에. 너도 백신 한번 맞아볼티요?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느끼지. 어마어마하게 아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없다고. 선생님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먹었죠.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 왜 아프니까 이게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야. 되게 무섭더라고. 얼른 먹고 자고. 토요일 날은 아침 늦게 나왔는데 또 열이 막 오르면서 또 아픈 거야. 막 몸이. 이렇게 열만 오르면 아프더라고. 이런 데가 막 삭신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1시간을 겨우 버텨가지고 한 타임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휴강하고 도망갔거든요. 집에. 가서 16시간을 잤어. 약 먹고 계속 잤어. 진짜 잠에 취해서.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 이틀을 진짜 그렇게 옴팡 앓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 진짜 아팠어요. 이렇게 스치면 막 이렇게 살이 에이드 아픈 거 알아요? 막 그런 욱신욱신하면서 아픈 거.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몸 아픈 거는 그래 버틸 수 있어. 머리가 멍해지면서 막 멍한데 아픈 거 알아요?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약 먹고 자고 약에 취해 자고. 그래서 나는 부스터샷은 안 하려고. 난 못해. 아니야. 못해. 나 그거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나 1차 맞았을 때는 그렇게 아픈 거 몰랐는데. 부모님들 다 맞지 않으셨어? 맞으셨어? 맞으셨잖아. 어땠어? 엄마들은 엄마들도 아프다고 하시지? 우리 애 아빠는 모더나를 맞았는데 걔는 괜찮더라고. 우리 애 아빠는. 야, 근데 1차를 맞았지. 1차 때는 나도 괜찮았어. 엄청 막 힘들진 않았어. 그래서 야, 넌 왜 이렇게 아프냐? 나는 한 3방도 맞겠어. 막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야. 2차 있죠. 너 6주 후에 보자 그랬어. 보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보자. 별표.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했어? 보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은 달라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겨울철 염분이 여름철보다 많다 그랬지. 높다고. 이런 것처럼 약간씩 달라져도 밑줄 전체 염류에 대한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즉 염분은 달라져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들 간의 비율은 일정하다 이거야. 이해갔어? 예를 들어서 A바다와 B바다가 있어. 근데 여기에 염화나트륨도 있고 염화마그네슘도 있고 황산마그네슘도 있고 댕댕댕댕 있어. 이해갔어?
그래서 얘는 27g, 뭐 얘는 3g, 얘는 2g, 땡땡땡땡 해서 여기는 40%인 지역이었어. 이게 무슨 뜻이야? 1kg에 몇 g 있다는 거야. 이거 다 더하면 40g 있다 이 얘기야. 이해갔어?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얘 45라고 해. 계산하기 쉽게. 45. 알겠어? 얘는 30%인 바다야. 이겼어? B라는 바다는 그럼 염분이 더 높아 낮아? 낮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도 더 적게 들어있겠지? 어떻게 적게 들어있는가를 보겠다 이거야. 얘랑 염분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2죠? 이겼어? 그러면 각 염류의 비율도 모두 다 몇 대 몇이 돼야 된다는 거야? 3대 2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A 해역에 NaCl이 27g 있지? 그럼 B 해역에는 몇 g 있어야 되는 거야? 18g 있어야 된다 이거야. MgCl2는 A 해역에 3g 있지? 그럼 염분이 3대 2면 염류들의 비율도 다 3대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도 얼마? 2. 이렇게. 됐어? 여기는 3분의 4. 이런 식으로. 이해갔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염분은 다르지.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도 다르지. 하지만 그 비율은 어떤 염분이든 다 뭐하다? 같다. 이거야. 그럼 이런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이유에다가 밑줄 치세요. 해수가 끊임없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 순환하면서 섞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옆에 5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 117쪽 봅니다. 염분이 주어질 때 염류의 양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보면 염분이 35 PSU 해수 1kg 속에 그러면 해수 1kg 속에 염류의 양이 몇 g 있다는 얘기야? 35g 있다는 얘기지. 염화나트륨이 27g 있대. 그럼 염분이 70 PSU래. 염분이 몇 배 높아졌어? 2배. 그럼 염류의 양도 몇 배 많아져야 돼? 2배. 그럼 몇 g? 54g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2번. 염류의 질량비가 주어질 때 특정 염류의 양 구하기. 동해와 황해의 해수 1kg에 녹아있는 질량이 이렇대. 그럼 A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25.64 대 24.10이지. 그럼 그 비율이 황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하고도 다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염화나트륨이 동해에 25. 얼마가 있대? 64가 있대. 황해는 24.10이 있대. 근데 동해의 이 비율은 황산 마그네슘의 비율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황산 마그네슘이 얼마 있어? 1.55 있지? 근데 이 황산 마그네슘이 황해에는 얼마큼 있대? A.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A는 얼마가 돼 결국에? 25.64분의 24.10 곱하기 1.55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 밑에 유제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117쪽 1, 2, 3, 4번 먼저 풀어볼게요. 염분이 32 PSU인 해수 100g 속에 염화 마그네슘이 0.32g 녹아있다면 35%인 곳에서는 1kg 속에 얼마가 녹아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보자. 염분이 32 PSU 해수 100g 속에 염화 마그네슘이 0.32g 녹아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32 PSU인 곳에 100g에 0.3이 들어있지? 그러면 바닷물 1kg에는 얼마 들어가 있어야 될까? 3.2g의 염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겠죠? 이해갔어? 그러면 35 PSU인 바다의 1kg 속에는 염화 마그네슘의 질량이 얼마 들어있을까? 이거야. 그럼 32 대 얼마? 35. 염분비가 이거지?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비율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러면 32대 땡땡이 땡땡이는 그럼 얼마 나와야 돼? 35g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잠깐만. 아이고 잘못했잖아. 이게 3.2가 아니잖아. 얼마야? 0.32였으니까 3.2지. 그럼 여기는 3.2g이 녹아있으니까 여기는 3.5g이 녹아있겠네. 다음에 유제 2번. 염분이 30 PSU인 해수 1kg 속에 염화나트륨이 24g 있대. 그러면 보자. 30%인 지역에서 바닷물 1kg 속에 몇 g이 녹아있대? 염화나트륨이 24g 녹아있대. 됐어요?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랬어? 36%인 지역에서는 1kg 중에 얼마가 들어있을까?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 31대 24는 36이면 네모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30분의 24 곱하기 36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 3, 2, 5 얼마일까? 얼마일까? 4, 6에 24, 2, 6, 12 144를 5로 나눠봐. 5, 20, 5, 8에 40 28.8g이거든? 그럼 이게 28.8g이야. 근데 문제는 1kg 물어봤어? 2kg 물어봤어? 2kg. 그러면 2kg에는 몇 배? 2배. 그럼 얼마? 57.6g 이렇게 되겠다. 됐니? 다음 3번. 염분이 34 PSU인 해수 250g 속에 들어가 있는 황산 마그네슘이 이거래. 그러면 34 PSU에 250g 속에는 누가 황산 마그네슘이 몇 그램 녹아 있어? 얼마? 0.4. 그럼 항상 기준은 해수 몇 킬로그램이야? 1kg이지? 몇 배 해줘야 되지? 4배 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몇 배 해줘야 돼? 4배. 그럼 1.6이야. 즉 34인 바다에는 황산 마그네슘이 1.6이 있다 이 얘기야. 근데 얼마인 거 물어봤어? 얼마인 거 물어봤어? 51 PSU일 때는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얼마게는 얼마야? 34분의 1.6 곱하기 51이야. 17로 나누면 여기 3이지? 여기는 얼마야? 2지? 이렇게 나누면 0.8이야. 0.8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2.4야. 그럼 2.4g이 녹아있겠네. 이해갔어? 근데 문제는 2.4가 아니지? 왜? 몇 킬로그램을 물어봤어? 그렇지. 그러면 51 PSU 4kg 속에는 얼마가 있어? 그러면 2.4에다 얼마를 곱해줘야 돼? 4.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9.6g. 됐어? 염분이 40 PSU인 해수 속에 포함된 염류 중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78%야. 그러면 38인 곳에서도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가 돼야 돼? 70%. 그러면 38 곱하기 100분의 얼마 하면 되는 거야? 78. 이렇게 하면 되지? 얘 계산하면 나오는 거야. 알겠어? 비율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음에 6, 7, 8, 9, 5, 6, 7, 8번 거기 밑에 옆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177번에 5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표는 우리나라 동해와 이스라엘의 사해의 해수 1kg 속에 들어가 있는 염류의 구성 성분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염류의 총량은 달라. 염분이 그래서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비율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사해에서 염소와 나트륨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럼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염소와 나트륨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돼. 그럼 간은 몇 g이어야 돼? 20g. 알겠어요? 그러면 또 나도 비교를 할 건데 이렇게 하자. 마그네슘과 기타의 양이 몇 대 몇이야? 1.5 대 1이면 3대 2죠. 이해갔어? 그러면 사해에서도 마그네슘과 기타의 비율이 3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그럼 나는 7.5가 되는 거야. 아시겠지? 다음에 6번. 표는 가와 나 해역의 1kg 속에 포함된 염류의 총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비율이 어때야 된다고? 비율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A 한번 해볼까? 얘는 그냥 위에 거 아래 걸로 할게요. 가 해역에서 염화나트륨이 23.3이 있고 나 해역에서는 31이 있어. 이겼어? 이것은 염화마그네슘의 가 해역에서는 A가 있지? 나 해역에서는 얼마가 있어? 4.3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A 곱하기 31은 23.3 곱하기 4.3. A는 그러면 31분의 23.3 곱하기 4.3.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알겠어? 그럼 B는 어떻게 구할까? B도 똑같아. 1.5 대 B는 그 밑에 걸로 할까요? 이번에는 기타로 2 대 2.7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2분의 1.5 곱하기 2.7 이렇게 하면 된다잉. 알겠어? (4, 3) 3, 7에 21 2, 3, 6 81 뭐가 틀렸는데? 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 소수점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계산기 돌리세요. 6번의 값을 이용해서 가 해역과 나 해역의 염분을 구하래. 그러면 염분이라는 것은 모든 해역의 염분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가는 23.3 더하기 A 더하기 1.5 더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나 해역은 31.0 더하기 4.3 더하기 B 더하기 2.7 이렇게 하면 각각의 염분이 나오겠다. 아시겠어? 염분이라는 건 다 더하면 되는 거야. 되셨죠? 그냥 아는 거니? 진짜니? 대답 좀 해. 대답 좀. 답답해 죽겠어. 숙제 121쪽까지 그 다음에 122쪽 나갑니다. 니네가 시험 안 본다 그러면 난 진도만 쭉쭉쭉쭉 계속 뺄 거야. 보자. 해류 122쪽 해류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밑줄 쳐라.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해류라고 할 건데요. 해류의 발생 원인은 시험 문제 꼭 나오겠죠. 뭐다? 바람 때문이다. 대기대순환.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해류의 구분을 보면 우리가 따뜻한 물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아까 난류라고 한다 그랬죠. 차가운 물은 한류지.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표를 보시면 난류와 한류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수온이죠. 높고 낮아. 됐어? 다음에 염분을 비교해보면 선생님은 그랬지. 따뜻할수록 이것저것 많이 녹는다고. 많이 녹아 있으면 염분이 높아. 한류는 낮아. 알겠습니까? 다음에 물고기들이 먹고 사는 플랑크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영양염류라고 할 거거든요. 영양염류의 양이 난류는 적은데 비해서 한류는 되게 많습니다. 됐어?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한류에 더 많으니까 물고기의 종류는 한류에 많겠어? 난류에 많겠어? 한류에 더 많은 거야. 알겠어?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량은 생각해봐. 기체는 뜨거운 물에서 잘 녹을 수가 없죠.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용존산소량 자체가 난류는 작고 한류는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아시겠어?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은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반면에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옆에 안 쓰냐?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는 우리나라 근원의 난류의 기원이 되는 게 뭐냐면 쿠로시오 해류예요.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 북상하는 난류로서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 된다. 쿠로시오 난류야. 그 쿠로시오 난류에서 이제 여러 개로 갈라지죠.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가면 황해 난류, 동해 쪽으로 가면 동안 난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우리나라 한류의 기본이 되는 그 기원이 되는 것은 연해주 한류라고 하는 건데요. 오호츠크에서 아시아 대륙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그 한류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의 지류,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그 연해주 한류가 찢어져서 들어오는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그 한류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외워야 돼요, 이름. 알겠습니까? 그럼 조경수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경수역은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이 있을 것이고 차가운 물에 사는 어종이 있겠죠.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만나. 그럼 그 물에서는 따뜻한 어종도 조금 살 수 있을 것이고 차가운 어종도 살 수 있겠지. 그럼 물고기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럼 물고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낚시하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좋은 어장이 되는 걸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거야. 한류와 난류와 만나서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해서 좋은 어장을 만든다. 이거야. 우리나라는 한류와 난류가 어디서 만나? 동해안에서 만나죠. 그래서 동해안이 조경수역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여름이지 얘들아. 여름철에는 난류가 강할까? 한류가 강할까? 뜨겁잖아. 난류가 강하겠지. 그럼 난류가 더 많이 올라갈 거란 얘기야. 안 식고 따뜻한 물이 더 많이. 그래서 조경수역이 일어나는 위치가 더 북쪽에.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 동해안이 차갑잖아. 한류가 강해지겠죠. 그럼 난류랑 저 밑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겨울에는 남하하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조석이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 조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에도 두 번씩 황해안 같은 경우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죠.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밀물. 이거 나가는 걸 뭐라 그래? 썰물. 그럼 밀물일 때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 만조. 물이 쫙 하고 나가면 이렇게 뻘이 다 보이죠? 조개키잖아. 그럴 때를 뭐라고 하는 거야? 간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인데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우리가 조류라고 하고요. 만조는 밀물일 때 가장 물이 많이 들어와서 높은 지점. 썰물은 가장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제일 낮은 지점. 그러면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가 이렇게 생기지. 이겼어? 이 높이 차이를 우리가 조차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조차는 동해안이 커, 황해안이 커? 동해안이 커, 서해안이 커, 우리나라에? 서해안이 더 크겠지? 야, 니네 동해안에 뻘 봤어? 갯벌이 나타날 정도로 동해안에 물 빠지는 거 봤어? 못 봤잖아.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가 우리가 밀물, 썰물을 황해안에서는 보지만 동해안에서는 거의 못 보잖아요. 이겼어? 조차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황해안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조석 주기는 만조에서 얘들아 만조에서 다음 만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조석 주기라고 하거든. 하루에 만조가 2번, 간조가 2번 나타나. 그러면 조석 주기는 몇 시간이어야 돼? 하루는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지. 그러면 만조에서 만조 되는데 12시간, 간조에서 간조 되는데 몇 시간이어야 되는 거야? 12시간이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조석 주기는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5분이야. 이해갔어? 왜 12시간 25분 이렇게 25분이 늘어나느냐? 중요. 이 조석 주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 주변을 누가 공전하기 때문에.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해갔어? 그래서 달이 공전하는 동안 달이 지구를 13도 공전한단 말이야, 하루 동안. 그럼 그때 가만히 있어, 지구는? 지구도 돌 거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걸 뭐라 그래? 자전.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50분씩 달이 늦게 뜨는 거랑 같은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조석 주기는 그거에 반 해서 12시간 25분이 되는 거다. 됐어? 뭐가요? 뭐가 뭐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조석 주기가 뭔지 이해했어? 그 조석 주기가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5분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어 내가? 달이 공전하는 동안, 달이 이렇게 지구를 공전할 때 지구도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자전해서. 됐지? 그러면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일어나죠? 이해갔어? 그러면 한 달을 기준으로 볼 거야. 1일날 가장 만조 때 해수면이 높은 곳이 있고 가장 낮은 시간이 있겠지. 간조 때. 그 높이가 가장 높을 때 가장 낮을 때라고 해봐. 그 다음 날도 가장 높을 때 가장 낮을 때 가장 높을 때 가장 낮을 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점점 줄었어. 이해갔어? 그럼 어떤 날은 조차가 이렇게 크죠? 어떤 날은 조차가 작고 어떤 날은 다시 커진단 말이야. 한 달을 비교를 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차가 큰 날과 작은 날과 큰 날과 작은 날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다는 얘기지? 이해갔어? 한 달 동안 보면 그렇대. 그게 왜 그래? 달이 한 달 동안 지구를 뭐 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 일직선상에 있으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보통 커지는 날. 90도로 있으면 작아지는 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커지는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리. 음력 1일이나 음력 30일이나 음력 15일. 조차가 작은 날을 음력 7일이나 8일. 반달 뜨는 날. 알겠어? 이런 날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갔어? 그럼 조금일 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많이 빠지지도 않지. 뻘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조개 캐기 힘든 거야. 근데 사리인 날은 물이 많이 들어오지만 많이 나가서 밑에 바닥이 많이 보이겠죠? 그러면 조개 캐기가 수월한 거야. 알겠어? 이렇게 조석 간만의 차가 좀 큰 황해안에서는 그 진돗길인가 이렇게 왜 바닷길 열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이 요런 것들 사리일 때를 이용하는 예들이 되는 거야. 아시겠니? 그럼 옆에 123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